가까이 이어졌던 가자 전쟁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휴전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 수행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인질석방이 모두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제는 종전으로 향하는 동력과 명분을 갖게 된 거죠.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최근 며칠 사이 아주 급박하게 전개된 가자지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스라엘 인질들도 모두 석방이 됐고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간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2024년 10월 7일 2년 23년. 전이요. 네. 2년 전이었죠. 예.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영내를 공격해서 251명의 인질들을 잡아갔는데요. 네. 그중에서 생존자로 남아있던 20명이 어제 13일 전원 석방됐습니다. 남아있는 28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체 수습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사체 인도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단을 하는데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동안 몇 차례 걸쳐 인질 석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48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데 20명은 살았고 28명은 죽었고. 네. 근데 그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안 하면 인질을 전원 석방할 수 없다. 그렇죠.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날 인질 전원 석방의 결정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20개 항의 가자 평화안 1단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트럼프는 지난 9월 29일 20개 항으로 된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인질의 석방, 종전, 이스라엘의 가자 철수,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자의 국제 과다 정부 설립 등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수락했고 10월 3일 하마스도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국이 돼서 이집트 홍해 연안의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스티브 이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의 사이인 쿠시너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9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런 평화안 1단계에 동의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네. 즉 1단계란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일부 철수하고 그리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고 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한다는 네. 네 가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9일로 이 합의를 승인했고 10일 정오를 기해서 휴전이 발효됐고 이스라엘 군도 1단계 철수선으로 물러났고 그래서 가자시티, 칸 유니스 등 가자의 주요 거주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물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인질 석방이 어제 있었던 거죠. 인질 석방은 휴전이 발효된 지 72시간 내에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다 지켜진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수감자 한 2천여 명을 석방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사실 큰 성과죠. 어쨌든. 네, 네.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완강하게 거부를 해왔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건지. 일단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입장을 크게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합의가 타결된 날짜가 지난 10월 8일이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한 지 2년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그러네요. 10월 시점입니다. 7일이니까. 네. 네. 전쟁 2주년을 맞아서 그 전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에게 안팎에서 엄청난 압력이 전쟁 그만해야 된다. 압력이 고조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영국과 프랑스 서방 국가도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해 준다. 이런 전격적인 입장 선회를 했습니다. 유엔은 9월 16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하고 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나치한테 대량 학살을 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하고 가해자가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대량 학살을 하고 있다는 거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자의 구호품을 전달하려던 민간 선단들이 가자 연안으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걸 다 납포하고 네, 네. 우리나라의 활동가 김아연 씨도 여기 참가해서 이스라엘 감옥으로 투옥되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서유럽에서는 연일
반 이스라엘 시위가 폭발을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주요 도시, 특히 암스테르담에서는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연일 이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트럼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 니네들 요즘 서한 지구를 병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공개적인 반대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하마스도 트럼프의 평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장해제가 확실하지 무장해제를 요구받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 종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카타르, 터키 등 이슬람 국가들이 하마스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안 하면 모든 지원을 철회하겠다. 카타르와 터키는 특히 하마스 정치 지도부에게 거주지 제공을 중단하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마스 사람 지도부들이 가자에서는 이스라엘 단속에 걸려서 살 수가 없어서 카타르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카타르가 쫓아내 버리겠다. 제공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이집트는 가자지구 통치권 협상에서 하마스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그 트럼프가 요구했던 전쟁 종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폭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마스 혼자만 남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결국 하마스도 인질 전원 석방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또 전략적인 판단도 바뀐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마스 2년 동안 인질을 잡아던 이유가 이거 인질을 잡아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이스라엘이 우리 더 크게 공격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 결과는 거기 반대였습니다. 상관이 그러니까. 없었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네. 인질 때문에 더 이스라엘 공격하는 명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전략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나 생각을 한 거죠. 네. 특히 튀르키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판한 강력한 인물이었는데 비판자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고서 협상장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압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 하마스를 압박을 해가지고 하마스로서는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인질을 더 이상 잡고 있어봤자 아무 전략적 효과가 없으니까 풀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뭐 아랍에 있는 국가들, 네. 특히 튀르키예 전방위적으로 좀 네. 힘을 그렇습니다. 모았는데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 중재 이번에는 좀 컸다. 뭐 일단 인정을 해줘야겠죠. 네, 네. 네, 앞서 말한 대로 우선 전쟁 2주년이라는 상황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절박함을 그렇죠. 줬었고 예. 이 와중에 이 절박함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중재와 밀어붙이기를 해서 통한 거죠. 네. 트럼프가 이번에 내놓은 사실 20개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디테일이 떨어지고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새로운 아니- 내용은 없었을 아닙니다. 거예요. 네, 네. 근데 트럼프는 이 평화를 던져놓고서 양쪽이 받아들였다고 먼저 선수를 치고서 사실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선수를 치고서 네. 양쪽으로서는 뭐 끌려가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하마스는 애초에 조건부 수락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완전 수락했다 이렇게 막 이제 공개를 하는 바람에 하마스로서는 뭐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네. 이제 그런 게 했죠. 그렇군요. 일단 휴전은 했는데 뭐 영구적인 종전이라든지 앞으로 가자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1단계만 된 겁니다. 즉 휴전, 그렇죠. 인질석방, 이스라엘군 철수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2단계에서는 이전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의 더 추가적인 철수.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 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포괄적인 합의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약 우리가 포괄적인 협상을 고집했다면 이런 1단계 합의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그 합의가 협상이 험난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부터 시작해서 사안들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 틀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특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 무장 해제 넘어서 완전히 해체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평안을 보면은 일단 전후 가자 통치에서 하마스를 배제하고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완전히 해체한다. 그래서 하마스 대원들은 원한다면은 가자를 떠날 수 있는 떠나는 것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안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평화는 일단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의 비정치적인 관료들로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이제 가자 국제 과도 정부로 승격시키고 트럼프가 의장이 되는 가자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 가자 국제 과도 정부의 임시 수반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이 된다면은 네. 가자의 통치권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발전이 된다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영혼을 실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네. 그러면은 가자 이제 그 앞으로 남은 문제는 가자의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제 팔레스타인한테 완전히 넘기고 그다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가는 이런 여정인데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일단 하마스는 가자 통치권을 이행하는 데는 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장해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완전히 보장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하마스가 동의한다고 해도 네. 그 실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게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고 네. 운동이제 이념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다 무기를 갖고 있고 어쨌든 자발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장해제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을 2년 동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인질도 구해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무력으로 네. 해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무장해제는 아직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결국 앞으로 가자와 중동 평화 협상의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은 이런 문제 삼을 것이고 네.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중시한다면 하마스 무장 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하마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근데 당장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니까 가자에서는 하마스가 다시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휴전 발표 직후에 네. 가자에서 하마스는 경쟁 정파 총격전을 벌여서 제압했고 급속히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11일에 보도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됐던 9일 하마스는 가자 북부에서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무기 등을 제공받은 2개 무장 세력과 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쟁 세력들에게 48시간 내로 무기를 내려놔라, 무장 해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가자 전쟁 동안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을 지원해주는 무장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파퓰라 포시스라고 인민군이라 표현했나 대중군이라 표현했나 네.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특히 하마스는 여기를 겨냥해서 이제 무장 해제를 했는데 이 조직은 라파에 대한 자신의 점령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BBC 보도를 보면 지난 11일에 하마스 보안군과 가자의 유적 족벌인 드구무시 사이에서 격렬한 유혈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드구무시는 가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족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자체 무장을 하고서 하마스와 긴장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마스는 저항운동의 틀에서 벗어난 모든 무장 활동을 엄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7천 명의 자기 무장대원 7천 명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그냥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약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네네. 드는데 앞으로 뭐 2단계 협상 포함해서 가자 종전, 네. 평화 협상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13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의 샤름 엘 쉐이크 평화협상이 열리던 곳으로 가서 20개국 정상과 함께 이른바 가자 평화 정상회의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네. 20개국 정상이 모여서 뭐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좀 당장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인 이벤트 성격이 짙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가자 평화 선언에 사인을 했는데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새 중동의 역사적인 새벽이 왔다. 뭐 이제 모든 전쟁의 끝이자 변화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얘기를 했고 20개 정상을 들러리 세워서 자기를 과시하는 약간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행사 자체가 이만큼 20개국 정상이 모여서 가자의 휴전과 종전을 향한 촉구했다는 것은 네. 두 당사자 모두에게 하마스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시
교전 행위로 들어가는 것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건 사실이겠죠. 이걸 당사자들은 참석을 이번에 안 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참석하려고 했다가 네. 뭐 어찌 못했습니다. 뭐 이 보도에 따르면 트리키예가 완강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애초부터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긴 악수를 나눴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무드 아바스는 이번에 미국이 거부를 해서 유엔 총회에 입국을 못했었는데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만나서 반갑다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건은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그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결코 그렇죠.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팔레스타인이 큰 피해를 보긴 했었지만 다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과 환기가 높아진 것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팔레스타인 그러네요. 쪽에서. 네. 어쨌든 1단계라도 합의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앞으로의 행보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이 합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2년 동안 전쟁을 지속하면서 군사적으로는 큰 승리를 물론 거뒀습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적으로 과연 승리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승리라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반이스라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타냐후 정권이 완강히 반대하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여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하마스 방문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네. 결국 가자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특히 네타냐후 정부는 그동안 전쟁 지속으로 회피하던 전쟁 책임론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을 찬성하는 지지율이 80%고 네타냐후를 퇴진하는 여론이 지금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로서는 구구연정을 지속하고 자신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때까지 전쟁을 끌고 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정권 퇴진과 그리고 그렇죠. 재판 문제, 국회의원의 네, 재판 네.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봉착하게 됐습니다. 물론 네타냐후가 현재 불안정한 휴전이고 또 하마스의 합의 미행 문제 삼아서 공격을 할 수 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엄청난 압력과 그렇죠. 이런 걸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섣불리 네네.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팔레스타인 역시 기로했었습니다. 네.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내를 공격한 도발을 함으로써 가자를 폐허로 만드는 이스라엘 공격을 초래했습니다. 가자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긴 셈입니다. 6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단순히 이스라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서한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무력하게 전쟁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치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 커질 것입니다. 네. 결국 팔레스타인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주체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것입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그런 새로운 주체가 나올 환경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감자 석방에서 팔레스타인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되던 마루안 바르구티는 석방이 안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석방을 안 한 거죠. 슬슬 천천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중동 전반에도 심각한 세력 균형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까지 공격을 했죠. 네. 레바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많이 붕괴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많은 핵시설이 변화가 파괴됐고 생겼죠. 예. 이런 상황이 중동 전반에 새로운 세력관계 형성으로 나갈지 혹은 더 심각한 분쟁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